신선하는 식재료를 이용해 새로운 맛을 찾는 청년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영월 곤드레를 이용한 리조또부터 한반도 지형을 닮은 빵까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듬뿍 담긴 색다른 영월의 맛을 만나봅니다. 춘천의 옛 모습을 찾아보는 춘천 라떼 시리즈. 춘천 원주를 이어주던 원창고개, 세계 잼버리 대회를 기념하며 개통됐던 춘천 잼버리 도로, 교통사고로 악명 높았던 춘천 오니 사거리의 옛날 모습을 찾아가 봅니다.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는 오랜 역사와 이야기를 간직한 근대 문화유산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렇다면 삼척엔 어떤 근대 문화유산들이 있을까요? 1950년대 후반 건축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성내동 성당과 영동선에서 가장 오래된 도경리역을 찾아가 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31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네. 용석 씨, 네. 어느새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내일부터 6월의 첫날이 시작이 되는데, 자, 명수 씨는 5월을 돌이켜보면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네. 비요. 원래 5월에는 비.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는데 네. 올해 5월만큼은 비 소식이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수도권 기준으로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내렸고요. 전국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강수 일수가 평년보다 예년보다 2배가량 많았다고 합니다. 네, 사실 비가 자주 와서 야외 활동이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요. 한편으로는 대형 산불을 피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모든 일이든지 끝이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저희 강원 365와 함께 저녁 시간 보내시면서 5월의 마지막 날 건강하게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과 함께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이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로도 소통 많이 해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월요일 아주 특별한 미션이 있는 날입니다. 삼행시가 있는 월요일인데요. 자, 오늘이 26번째 맞는 바다의 날입니다. 자, 바다를 이야기할 때 네. 태평양을 빼놓고 논할 수가 없겠죠. 그럼요. 자, 그런 의미로 오늘 삼행시 주제를 태평양으로 정했습니다. 태평양으로 삼행시 작성해서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습기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윤전 리포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깜찍하게 깜찍하게 등장하고 싶은 윤지연 리포터입니다. 여러분은 뭐 태평양 같은 마음이시니까 그래도 봐주실 거라 믿어요. 네, 깜찍하신 지연 씨.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이 있는데요. 네네. 그 전에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래요? 두 분은 각자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 어디세요? 고향 저는 우선 서울입니다. 오, 저도 네네. 서울이거든요. 서울 남자. 서울 여자. 아, 서울이셨어요? 명수 씨? 마음의 고향은 그래요? 강원도지만 그럼요. 태어난 곳은 서울이다. 예. 아, 이렇게 그렇군요. 정리해볼게요.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요. 네. 네네. 저는 사실 고향이 굉장히 뜬금없지만 예. 경상북도 봉화입니다. 경북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전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봐라 하면 굉장히 막막한 기분이 들 것 같은데요. 예. 안 그래도 요즘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일자리나 여러 문제 때문에 맞습니다. 뭐 서울로 가는 그런 청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뭔가 좀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고향을 떠나는 청년분들이 말씀하신 거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고향을 지키면서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영월에요. 이 고향을 지키면서, 아니 오히려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지역의 맛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 같이 영월으로 떠나보시죠. 여러분, 신토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고로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게 우리 몸에도 좋다라는 뜻인데요. 영월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이 땅에서 나고 자란 식재료로 아주 특별한 맛을 내고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 찾아왔거든요. 고향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내는 아주 특별한 영월의 맛, 함께 맛보러 가보시죠. 특별한 영월의 맛을 찾기 위해서 한 식당으로 향했는데요.
바깥에서 보는 느낌과는 다르게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곳이더라고요. 아니 잠깐만요. 전 토속 음식점을 생각했는데 여기 뭐 와인도 있고 이 언뜻 봐도 여기는 양식 레스토랑 네, 저기 같거든요. 영월 맞거든요. 이 영월을 그래요? 보는 맛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지금 어떤 음식일지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곧장 주방으로 안녕하세요 가겠습니다. 사장님. 아이고 제가 좀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뭘 한창 작업 중이신데 이거 약간 산나물 같은데 이거 뭐예요? 아, 이제 이거는 곤드레 나물이에요. 네. 곤드레 나물. 근데 잠깐만요. 곤드레 나물이 들어가는 양식 메뉴가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곤드레 제가 모르는 게 나물은 아니더라고요. 영월에서 이제 예. 굉장히 속한 나물이에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양식당이고 이제 양식당에서 좀 더 이제 영월스럽지만 영월스럽지 않은 메뉴를 만들고 싶어서 이제 곤드레 나물을 이용해서 이제 리조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호텔 총괄 셰프로 근무하다가 2년 전 고향으로 돌아와 양식당을 연 임송희 대표. 영월에서 나는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로 국제 요리 대회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는데요. 그녀는 왜 영월로 돌아온 걸까요? 영월이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사실 영월에서 양식당을 찾는 것도 굉장히 좀 생소했거든요. 여기서 실제로 몇 창업을 군데 하신 없더라고요. 이유가 네. 있을까요? 제가 호텔 근무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을 많이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그중 특히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이탈리아 소도시를 방문했을 때 이제 그 지역에서 나는 재료들로 이제 식당이 운영되는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인상이 깊어가지고 이제 로컬이란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촌스럽다 또는 이제 뻔하다 이제 라는 그런 인상이 이렇게 강하게 오는 게 좀 아쉬워가지고 강원도에 정서가 들어간 음식을 해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로컬 푸드가 조금 더 다양해지고 좀 로컬 푸드의 이제 이미지가 좀 바뀌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시죠. 곤드레 리조또에 이은 또 다른 야심작 바로 참나물 소스 양갈비 스테이크입니다. 아유, 감상은 여기까지. 이제 맛을 봐야죠. 지금 네. 음식이 나왔거든요. 곤드레 비프 크림 리조또랑 양갈비 스테이크인데 제가 한번 일단 이 리조또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아, 곤드레와 리조또의 만남인데 잘 어울릴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네. 어떤 맛일까요? 음식이 한 입 가득 그냥 제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궁금하시죠? 네. 훅이 들어갑니다. 이 향긋한 곤드레 향이 나면서 이 청양고추가 들어갔는지 굉장히 매콤한 맛이 이 크림 리조또의 느끼함을 좀 잡아주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다 있어요. 지금 고기 있지, 산나물 있지. 제가 사실 평소에 곤드레를 많이 먹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라면 전 매일 먹을래요. 곤드레 리조또의 감동을 뒤로 하고 이번에는 양갈비 스테이크를 맛보는데요. 야. 고기도 고기지만 참나물 소스의 맛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요거를 이 양갈비 스테이크란 말이죠. 참나물 소스에다가 탁 찍어가지고 아니, 사실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네. 참나물 소스까지 곁들이면 맛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느끼는 표정 좀 보세요. 내가 다시 봐도 어떡해요. 욕심이 생각보다 드는데요. 질기지도 않고 이 잡내 같은 게 날 줄 알았는데 이게 아까 들어보니까 약간 청주나 이런 거에 좀 숙성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담백하고 또 이 소스에 곁들여 먹으니까 나물의 향이 그대로 저한테 전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영어를 수없이 다녀봤지만 영월에서 이런 맛 볼 수 있을 뼈를 거라고 들고 생각도 말씀하시네요. 못했거든요. 제가 너무 제 고향 기분이 좋았나 친구들 봐요. 여기 데려와서 꼭 한번 맛보게 하고 싶은 맛이에요. 여자들은 또 후식 배가 따로 있잖아요. 배불리 밥을 먹었는데 그 다음은 또 후식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요 SNS에서 굉장히 유명한 영월의 명물이 있는데 한반도 지형 그리고 고구마, 감자 모양의 빵을 만드는 곳이래요. 바로 여기라고 하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특별한 영월의 맛 두 번째 주인공은 독특한 모양의 빵입니다. 빵 정말 좋아하잖아요. 저희가 또. 여기가 요리하는 데인가 네. 보다. 말해보여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지금 빵을 만들고 계시네요. 아니 저도 지금 밖에 진열돼 있는 빵들을 좀 보다가 사진을 좀 찍어봤거든요. 어때요? 저게 바로 각이 나오나요? 한반도 빵이에요. 아니 한 번만 봐도 잊혀지지 않는 모양들의 빵인데 어떻게 이런 빵들을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우선은 제가 이제 영월에서 성장을 했는데 영월 하면은 딱히 떠오를 만한 관광 상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영월에 있는 로컬 푸드를 활용해서 좀 재미있고 건강하고 그다음 이야기가 있는 빵들을 만들고 싶어서 최대한 영월에 있는 재료들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영월에서 생산되는 곤드레와 수수가 들어간 한반도 빵은 영월 관광 상품으로도 판매되고 있는데요. 날이면 날마다 만날 수 있는 빵이 아닌 영월 5일장이 열리는 날 만날 수 있는 조금은 특별한 빵입니다. 귀한 빵이네요. 네. 영월에서 나고 자랐다고 하셨는데 쭉 영월에서 사신 거예요? 아니에요. 거진 탈지에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다시 저렇게 이제 고향을 아기를 찾으셨구나. 낳고 그러니까요. 이제 육아휴직 중에 이제 친정에 와서 몸조리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빵을 이제 한 3년 정도 배우셨어요. 근데 그 기술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또 시설도 어느 정도 저희가 좀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조금 아까워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장날에만 한번 빵집을 열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제가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빵을 처음 만들면서 시작하게 됐어요. 가족 사업도 하시면서 같이 가족들끼리 어우러져 사는 삶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가족들끼리 원래 고향에서 같이 함께 사시니까 좀 어떠세요? 이제 서로 사실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각자 또 도와줄 수 있고 제 동생은 또 영월에서 약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생이 좀 도와주고 이 워낙 옛날 낡은 집이다 보니까 집을 그야말로 고쳐야 되는 가족 부분에 있어서는 또 사업이 아빠가 됐더라고요. 도와주시고 하는 굉장히 부분들이 보기 있어서 굉장히 좀 수월하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선 강탈, 비주얼 폭발하는 개성 만점의 빵. 모양만큼 맛도 좋을지 궁금하잖아요. 요거는 붉은 수수를 베이스로 해서 약간 파운드 케이크 형태로 만든 거고요. 안에는 말린 과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조금 새콤달콤한 그런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열심히 맛을 음미하는데 사장님이 옆에서 유심히 지켜보시다가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먼저 드셨나요? 먹었나요? 이런 맛이면 제 제주도부터 먹으면 안 될까요? 네네네. 과일 있는데도 드셔보세요. 그냥 씹으면은 퍼스러지는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꽉 찬 느낌이고 씹을수록 쫄깃쫄깃한 게 이 안에 재료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들어가서 알찬 느낌? 네, 쫄깃한 한반도가 제 입안에 있는데 아니, 이거는 맛이 네네. 다른 정말 거예요? 열심히 네. 먹었습니다. 요거는 영월 곤드레를 말려서 동결건조해서 분말을 한 거예요. 안에는 영월 메밀을 볶아가지고 토핑을 얹은 거예요. 야, 곤드레 들어갔죠. 메밀 들어갔죠. 좋은 거는 다 들어가 있네요. 볶은 메밀이 입에서 아삭아삭 부서지는데 향긋한 내음이 나요. 이거 진짜 독특한 맛인데요? 근데 조금 약간 한반도 제육을 먹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한반도로 씹어 드신 거예요. 한반도로 씹어 먹은 건가요? 제가 씹어 먹겠습니다. 한반도로. 이거를 또 강조하시네요. 네, 제가 씹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추억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고향에서 꿈을 이뤄가고 있는 두 청년들. 영어를 사랑하는 마음도 닮아 있었는데요. 여기 동네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제 빵 배우러 다닐 때 많이 걸어 다녔던 장소예요. 그 장소가 제 가게가 될 줄 몰랐지만은 저는 이미 여기에 뭐 가족들도 같이 함께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자리를 잡는 거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여기 영월 이 빵집을 운영하면서 한 달 살기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타지에서 온 친구들이랑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친구들도 이제 영월에서 굉장히 많이 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빵집을 친구들한테 하시면서 한 최대한 달 많은 살기를 기회와 같이 그다음에 진행을 정보들을 하시더라고요. 같이 함께 공유하고자 해요. 네, 뭐 지역민들한테는 뭐 기념일이나 이제 특별한 날 와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제 좋은 추억과 좋은 공간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네. 영월에서 만난 특별한 맛. 그 맛은 다름 아닌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음식이었는데요. 영월을 사랑하는 두 청년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이요. 네, 영어를 품은 아주 특별한 맛을 만나보셨습니다. 곤드레 하면 보통 밥에 이렇게 비벼서 넣어서 드시던지 아니면 나물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 리조또였죠. 아, 그 조화가 정말 신선하고 놀랐습니다. 놀라웠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제가 먹은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보는데 지금 군침이 돌아서 아. 미치겠는데 여러분도 지금 저녁 시간이시잖아요. 예, 또 식사 예. 맛있게 하시면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양식과 나물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빵순이라서 정말 여러 종류의 빵 정말 많이 먹어봤는데 네, 네. 한반도
한반도 지형을 닮은 빵은 처음 만나봤거든요. 네. 영월의 이 선한마을 지형, 한반도 지형을 닮은 빵, 이게 아이디어가 정말 참신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지역의 특산물을 또 먹거리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어떤 것보다 그 지역을 알리고 예. 홍보하는 좋은 일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두 분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삼행시 미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삼행시 주제가요. 태평양입니다. 태평양으로 삼행시 작성해서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습기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춘천에서 온 소식이고요. 야외 활동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요. 주말만 되면 차량이 많아져서 네. 목적지까지 예상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경우가 좀 비일비재하죠? 맞아요. 예. 길이 잘 뚫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히거나 정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옛날에는 어땠겠습니까? 지금보다 길도 더 안 좋고 상황이 네. 좋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옛 춘천의 모습을 추억해보는 시간, 오늘은 옛 도로편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신이 나는 출근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산책길, 그리고 추억으로 가득 찬 골목길까지. 이처럼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에는 이름 모를 누군가의 삶과 인생이 그대로 녹아있는데요. 당신이 어제도 걷고 오늘도 지났을 춘천의 그 길. 그곳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춘천으로 들어오는 남쪽 관문. 구불구불한 길이 인상적인 원창고개입니다. 좁고 아담한 길이 작은 밭들을 감싸고 있는 모습의 원창고개. 한적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조용히 혼자 이 길을 거닐며 봄 햇살을 즐기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드론이 없던 그 시절, 무려 헬기를 띄워야만 S차처럼 휘어진 길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원창고개는 그 춘천에서 홍천 또는 원주로 가야 할 때 반드시 넘어야 할 고개죠. 원자하고 창자가 붙은 것으로 봐서 원은 언덕이란 뜻이고 창은 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그 홍천이나 원주로 가기 위해서 원창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개 이름은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고, 반드시 예전에는, 지금 고속도로가 생기기 이전에는 반드시 그 길을 통하지 않으면 홍천이나 원주로 갈 수가 없었던 아주 중요한 고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주와 춘천 간의 국도는 길이가 26마일인데 그중 21마일은 길의 폭을 넓히고 이것을 아스팔트로 포장한 것입니다. 공사 중에는 날마다 2개의 야전 공병대대와 각종 공병단 중장비, 그리고 천여 명의 민간인 노무자가 동원된다고 하는데 공사는 10월 말에 완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현대식으로 건설되면 강원도 산업개발에 크게 기여하는 것입니다. 금병산과 대룡산 사이로 나 있는 고갯길. 가파른 경사와 구불구불 이어진 길로 꽤 많은 차들이 오고 갔는데요. 춘천을 출발해 홍천, 원주로 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통행량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S자 도로를 부드럽게 돌아오는 버스. 야, 코너링이 훌륭하십니다. 부딪히는 거 아니죠? 사고 나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아슬아슬 위태로운 버스. 버스도 승객도 휘청휘청 하는데요. 심한 굴곡 때문에 원창고개를 지나오면 마치 술을 마신 것처럼 멀미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멀미할 정도죠. 그 구도로를 가보셨는지 몰라도 지금도 구도로가 있긴 있어요. 아주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 도로가 원창고개 거기 내려가면서 구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그렇게 옛말에 여기서 차를 세워서 안 세워주면 차는 이렇게 돌아갈 동안이면 이렇게 내려가면 저기 가서 다시 세운다 소리가, 그런 소리까지 했어요. 그 얼마나 카브가 그렇게 많았으면은. 그러니까 멀미할 정도죠.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커브길을 달리다 보면 저절로 멀미가 날 정도였다는 옛 원창 고갯길. 이러한 원창 고개의 명성 때문에 언제나 교통경찰의 매눈으로 주의 깊게 살펴야 했는데요. 그럼에도 잊을만 하면 급 커브길로 인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버스나 승용차 할 것 없이 조금만 긴장을 풀면 그대로 사고가 나기 일쑤. 눈이 오는 겨울에는 더욱 심했습니다. 고랑으로 미끄러진 차량들과 사고가 나 견인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원창고개는 아수라장이 되곤 했습니다. 아무리 베테랑 운전기사라고 해도 역시 눈과 원창고개 급경사에는 속수무책. 힘을 모아 한 번에 으라차차 성공! 체인 없이 원창고개를 건너는 것은 그야말로 도박입니다. 이 버스는 앞으로 가고 있는 건지 옆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야말로 강한 자만 살아남았던 춘천의 그 시절 원창고개였네요. 다음으로 찾아갈 곳은 춘천에서 교통량이 많은 곳 중 한 곳인 온이동 사거리입니다. 이곳은 현재 남춘천역과 시외버스터미널 사이에 있어 1년 365일 많은 차량들로 붐비는 곳인데요. 과거에도 이곳 온이사거리는 서울 춘천 간 46번 국도가 맞닿은 지역으로 춘천 시내로 들어오는 관문이었기에 많은 교통량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이곳은 과거 온이 건널목으로 불렸는데요. 그 이유는 지상도로 옆으로 경춘선 열차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열차가 오면 영무원이 직접 수동으로 차단기를 내려 차량 통행을 통제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도로 한가운데로 열차가 지나가다니 경춘선이 고가선로로 바뀐 지금에는 상상조차 되지 않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이제 기차가 오면은 이제 기회다 대면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목 같은 걸 집어넣고 탁 하면 다쳐가게 된다고. 그거 가지고 이제 뭐 겨울에 꼬챙이 할 때 있잖아요. 스케 떨면서 할 때 꼬챙이 그걸 하면서 그랬다.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다가 저희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내일 있잖아요. 그 위로 이제 걸어 다녔다고 심심하니까는 떨어지지 누가 오래 안 떨어지나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철길 건너 돌도 던지고 그러고 다녔어요. 이렇게 통행이 복잡했던 것에 비해 제대로 된 신호체계도 없었던 온이 사거리. 주춤주춤 눈치 싸움을 하며 건너야 했는데요. 이곳에서의 교통사고 역시 불보듯 뻔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도로 표면에 요철을 주는 과속 방지 시설이 보이지 않고 현재 설치된 교통안전시설과 수동식 차단기는 운전자들의 주의를 끌기에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곳 온이 건널목은 기차까지 지나가다 보니 영화에서나 보던 기차 건널목 사고까지도 사람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 볼 춘천의 그때 그 시절 도로는 저기 앞에 급경사 끝에 작은 터널이 보이는 잼버리 도로입니다. 잼버리 도로는 말 그대로 잼버리 대회를 열기 위해서 그 홍천을 지나서 그 고성에서 이제 잼버리 대회가 열렸었는데 그러니까 춘천에서 그 고성까지 가는 길에 그러지 않으면 홍천으로 내려가서 다시 이렇게 또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좀 빠른 길을 내고자 했던 게 이제 잼버리 도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991년 고성에서 열린 세계 잼버리 대회는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열린 세계 야영 대회입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리는 국제 행사였는데요. 춘천에 만든 잼버리 도로는 3리타를 중심으로 도로를 냉가닥에 굴곡도 많고 급경사가 심한 도로로 유명했습니다. 지금은 카페거리로 유명한 구봉산을 올라가는 도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고개들로 이어지던 옛길에 굽이굽이 도로가 생기고 이제는 어느덧 산과 산을 가로지르며 뻥 뚫린 고속도로에 새로운 자리를 내어줬는데요. 때로는 휘어지고 구부러지고 때로는 잊혀지기도 하지만 그 길 위의 아픔과 웃음, 추억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사실 요즘 도로는 쭉쭉 뻗어 있잖아요. 산이 있으면 터널을 뚫고 달리고 또 바다가 있으면은 다리를 놓아서 달리는데 예전 모습 보니까 산 모양대로 굽이굽이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이 더 정감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이 9길 영상 보시고 이렇게 추억에 잠기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예전에 다니던 이런 길에서는요.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막히면 내려서 기다리기도 하고 또 가다가 잠시 멈춰서기도 하고요. 또 그거 아세요? 네?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럼요. 그 차 뒷좌석에 그 지도 지도. 꽂아놓고 잠시 멈춰서 보고 또 이랬던 시절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참 그게 네. 아주 오래된 일은 아닌데 너무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지는 걸 보면 참 네. 시간이 빠르게 지났다는 맞습니다. 거겠죠? 네. 저희는 잘 모르지만 저희의 그 부모님 세대 이상이 되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요, 저 추억의 길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춘천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았던 도로의 한복판에 기차가 다녔잖아요. 네. 그리고 그 기차를 통제하는, 그 신호를 통제하는 이 뭐였죠? 차단기. 네. 차단기를 수동으로 조작해서 교통 통제를 했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도 사실 저희가 많이 변하고 발전이 됐다라고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20년 후에 지금을 돌이켜보면 더 많이 변화해 있을 것 같거든요. 옛 추억을 돌이켜보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6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통해서 댓글,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삼행시 미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삼행시 주제는 태평양입니다. 태평양으로 삼행시 작성해서 카카오톡 또 유튜브 채팅을 이용해서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전국은 지금 오늘은 경남 김해로 떠나보겠습니다. 용석 씨는 혹시 보양식 하면 어떤 음식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보양식 하면 뭐 일단 떠오르는 게 딱 세 가지가 있네요. 오, 네. 삼계탕 떠오르고요. 네. 낙지. 네. 낙지. 또 낙지 전골. 좋죠. 하나 더 할까요? 아니요.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요. 예, 그만 드릴게요. 그래요? 네네. 사실은 보양식의 대명사 하면 장어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장어요? 예, 장어 예. 맛보러 함께 떠나보시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장어 하면은 아무래도 힘이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또 촉촉하고.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보양식의 대명사 장어 먹으러 갑니다. 시원하게 뻗은 율하천이 돋보이는 김해시 장유에 왔는데요. 오늘의 맛집은 싱그러운 분위기를 맛볼 수 있는 곳. 요즘 날씨가 더워서 저희 기력 좀 회복하고 싶어서 장어구이 먹으러 왔습니다. 저희 가게는 장어 요리 전문점으로 대표 메뉴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탕가구이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장어구이 정식이 있고 소금과 양념 두 가지를 맛볼 수 있는 반반구이가 있습니다. 별식으로 장어 탕수육도 추천드립니다. 장어 먹기 전 가게 감상하고 가실게요. 제가 식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장어를 드시러 오시는 손님분들이 힐링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식물로 꾸몄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물들만큼 특별 대우받는 장어. 신선도 유지를 위해 매일 필요한 양만큼만 받고 있는데요. 구워도 맛있고 탕으로도 일품인 붕장어를 사용합니다. 매일 아침에 장어 뼈 대가리 그리고 장어 몇 마리를 넣고 국을 끓입니다. 본격 점심시간. 사장님 주문이요. 뭘로 준비해 드릴까요? 사장님 우리 장어구이 정식 4인분하고 장어 탕수육 대짜 우리 덩치만큼 좀 많이 주이사이. 네, 감사합니다. 30초 1분으로도 맛 차이가 나는 장어. 가장 맛있게 드시라고 주문 즉시 구워서 나갑니다. 어떻게 굽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장어는 구워보면은 굽는 시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온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맛을 내기 위해서 끝이 좀 바삭바삭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 연출들을 제가 직접 해드려야 고객분들이 만족을 하십니다.
장어는 이 세라믹판으로 노릇노릇 구운 다음에 토치로 불량을 살짝 입혀주면 맛있게 굽힙니다. 마무리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기. 손님들은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사장님이 직접 구워서 그런지 더 맛있고 끝은 바삭한데 속은 또 촉촉해. 맛있네. 술을 부르는 맛입니다. 장어구이를 좀 더 제대로 즐기려면 양념과 소금, 반반구이가 안성맞춤. 상추에 방어도 올리고 저는 이렇게 마늘을 쌈장에 찍어서 올리고 장어를 이렇게 장에 찍어서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먹습니다. 이렇게 먹어도 되게 맛있습니다. 장어 특별하게 즐기고 싶다면 탕수육으로. 일반 탕수육과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단지 주재료가 돼지고기에서 장어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약간의 비법이 있는데 불겨놓은 전분가루를 쓰면 조금 더 쫄깃쫄깃하고 탱탱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을 튀겨냅니다. 첫 번째 튀길 때는 약간 160도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두 번째 튀길 때는 170도 이상의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튀기게 되면 속은 촉촉하고 겉은 바삭한 강소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 소스 맛이 깊이 배도록 같이 볶아내는 건데요. 바삭함은 그대로 소스를 맛있게 먹으니까 한 입 먹으면 그냥 우리 일반 탕수육보다 이제 장어라서 덜 살 줄 알았는데 그런 거는 없고 담백하게 맛이 있어야 바삭하고. 사장님이 직접 구워서 나와주다 보니까 저희가 굽지 않아도 되고 이 가게 안에 연기가 또 차오르지도 않아서 좀 더 상쾌한 분위기에서 먹을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밥이 보약이란 말이 있습니다. 음식은 맛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우선입니다. 장어 요리로 맛과 건강 챙기시고 분위기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장한 장어로 여름이 오기 전에 건강 챙기세요. 기원아, 지난해 결혼해서 너희 둘이 알콩달콩 사는 거 너무 이뻐 보여서 엄마는 너무 행복하단다. 꽃 양귀비 축제 우리 며느리 못 봤을 텐데 와서 감상하고 좋은 시간, 좋은 추억 만들길 바래. 사랑해. 강원 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네, 언제나 강원 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자, 명수 씨에게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명수 씨는요, 그 등록 문화재라고 아시나요? 알고 있죠. 아, 그래요? 사실 문화재라고 하면 보물들을 떠올리기 쉽지만 네. 이 등록 문화재란 우리 일상 속에서 이 근현대사의 흔적을 담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말합니다. 대단합니다, 명수 역시 씨.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네, 예. 등록 문화재 외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문화재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 지역의 다양한 근대 문화유산들은요, 또 영화나 드라마의 촬영지로도 쓰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잘 보존된 건축물이 지역의 문화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많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에는 근대 문화유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지금부터 화면에서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네. 이렇게 비가 오면 또 비가 와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에 목말라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주 가까운 곳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의 역사와 이야기가 살아 숨쉬고 있는 근대 문화유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근대 문화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삼척에 있는 근대 문화유산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삼척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곳에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이 숨쉬고 있습니다. 언덕에 고즈넉이 자리 잡은 성내동 성당. 공소로 처음 문을 연 후 1957년에 건립된 성내동 성당은 벽돌과 목재로 지어진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축물인데요.
우리나라 천주교사는 물론 1950년대 후반 건축 기술을 엿볼 수 있어 지난 2004년 등록문화재 제141호로 지정됐습니다. 근데 여기 성당이 참 예쁘고 좋은데 여기 또 근대 문화유산이잖아. 혼자 보는 것보다 누가 좀 설명도 해주시고 그럼 참 좋을 것 같은데 좀 더 이렇게 잘 알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해설사님 모셨거든요. 설명 부탁드리려고요. 네. 어디 계신데? 예, 여기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김민정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김민정 선생님. 네. 예. 선생님 여기 성당이 참 좋은데 먼저 성당 그 개괄적으로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1946년 강릉 본당 삼척 공소로 처음 문을 연 후에 1949년 춘천교구 삼척교회로 삼척 본당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7년 건물이 건립이 되었어요. 그 성당의 규모가 아주 크거나 그렇진 않지만 진짜 오랜 역사가 있는 네, 그 당시에도 그런 성당이네요. 한 100여 명의 그 신도들이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성당에 오니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인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용기와 위안을 얻었을까요? 이 성당이라는 공간이 또 이렇게 지역에 사는 사람들하고 아주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당이 삼척과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종탑이 성당 입구가 아니라 시내 쪽을 바라보게 하여서 사람들이 멀리서도 성당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아, 삼척 시민들이 성당이 어디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게 그렇게 지어졌군요. 예. 신도들에게는 신앙의 장소이자 시민들에게는 편안한 쉼터가 되어주는 성내동 성당. 이곳에는 믿음이 뿌리 내리고 널리 퍼지기까지 목숨을 바쳐 선교한 진 야고보 신부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서 있는 이 건물이 진 야고보관. 네, 제가 아직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진 야고보 그 신부님이신 거죠? 네. 어떤 분이셨습니까? 진 야고보 신부님께서는 저희 성당의 초대 신부님이십니다. 50년 7월 4일 날 6.25 때 공산당에 의해 가지고 자전리에서 총살 당하셔가지고 초대 신부님으로서 그리고 저희들 선교하셨고요. 어느 나라에서 오신 분이시죠? 아이슬란드에서 오신 아이슬란드에서 오신 신부이시고 네. 외방교회 그 신부님으로서 오셔가지고 하고 저희들이 진야고보관은 외방선교 진야고보 신부님 60주년 선교 6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서 건립을 했습니다. 삼척에 남아있는 또 다른 근대 문화유산 도경리역. 영동선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서양식 목조 건물로 일제강점기 시절에 지어진 이후 중요한 문화유산이 돼서 오늘날까지 남아있습니다. 선생님, 비가 오니까 여기 훨씬 더 운치가 있는데요. 네. 그렇죠? 예. 이 한적한 도경리역에 오니까 이런 노래가 떠오릅니다. 기차가 서지 않는 간이역에 키 작은 소나무 하나. 이 노래 아시네요. 예? 이규석의 기차와 소나무. 네. 예. 역시 선생님도 옛날 사람이시네요. 그렇죠. 예. 지금 여기에 기차가 안 서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기차가 안 서는 진짜 그런 간이역이잖아요. 이 역은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939년에 지어진 일제강점기 시대의 목조 건축물이죠, 일본식. 네. 일제 강점기 때 여기 역을 만들었다는 건 아무래도 그 뭐 석탄 같은 거 수송하고 그 수탈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거겠죠? 그런 목적이었죠, 이쪽 영동선은. 그리고 지금 현재 영동선 역 중에서 남아있는 역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으로서 2008년 폐역될 때까지 한 70여 년을 지역 주민들과 애완을 함께 나누었다가 2006년 12월 근대문화유산 29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1940년 보통역으로 개통된 도경리역.
1962년부터는 영동선 개통과 함께 강릉까지 열차 운행이 시작됐는데요. 동해와 강릉은 물론 철암과 영주, 청량리 방향으로 가려면 이곳 도경리역에서 열차를 타야 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던 곳이죠. 지금도 역 곳곳에 그 시절 추억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이제 자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선생님 성장기 때는 여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때는 여기가 예. 유일하게 태백 쪽으로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었죠. 지금처럼 버스가 없었고 기차로만 갈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삼척에서 이제 마이크로 버스를 타고 마이크로 버스. 예, 여기 지금 말하면 25인승 그 쬐끄만 버스요. 예, 그런 버스. 예, 예. 그게 막 덜커덩거리면 이 머리가 뒤에 앉으면 머리가 천장에 막 다. 버스 천장이에요? 네,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버스가 여기를 운행을 했었거든요. 아, 이거 비포장도로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덜컹거리면 뒤에 앉으면 예. 천장에 머리 막 부딪히면서 예, 오고. 예. 그럼 여기서 그 당시에 이제 태백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기차를 타면? 1시간 이상 걸렸죠. 예. 야, 추억이 많으시네요. 네. 또 뭐 다른 또 추억 있으세요? 여기서 뭐 이렇게 남학생을 만났다든가. 원래 여기 낭만적인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비밀이고요. 만남과 이별이 교차하고 기쁨과 슬픔이 아로새겨진 곳. 더 이상 기차가 서지 않는 간이역이지만 추억의 순간들이 머물러 있는 그리움의 공간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간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온 근대 문화유산. 오래전에 지어진 이색적인 건축물은 지역의 관광지가 되기도 하고 배움의 장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랜 역사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 앞으로도 잘 보존돼 오래도록 기억되길 바랍니다. 영동선에서 가장 오래된 도경리역, 그리고 1950년대 후반의 건축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성내동 성당까지 사실 규모가 그렇게 큰 건 아니었지만 소박한 멋이 느껴졌던 것 같네요. 네,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왜 무심코 지나쳐던 우리 주변의 건물들이더라도요. 그 역사와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오래도록 간직된 역사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근대 문화유산들. 이참에 우리 지역에는 어떠한 문화유산들이 남아있는지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을 통해서 도착한 사연, 그리고 오늘 삼행시 미션이 진행됐잖아요. 네. 태평양으로 어떠한 삼행시 작품들이 도착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떤 사연일까요? 네. 용석 씨께서 소개해 주시죠. 좋습니다. 자, 카카오톡으로 다이도님이 주셨네요. 참나물 소스에 양갈비 찍어 먹다니 신세계입니다. 곤드레 메밀 넣은 빵, 더 없이 일품일 것 같고요. 영월로 고고싱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맛있는 거를 우리 지연 씨가 혼자만 드시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떠셨어요, 정말? 제가 또 여러분들 대신해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오는 거니까요. 네. 여러분도 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네. 떠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시옷 이응 치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춘천에서 강릉으로 시집 온 지 37년 되었는데 원창 고개를 보니 너무 반갑네요. 4시간 넘게 걸려 친정을 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하고 옛 추억을 떠올려 보셨나 봐요. 와, 친정을 4시간 넘게 걸려서 옛날에는 보니까 산이 굽이굽이 흐르고요. 또 길도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 정도 시간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 고속도로 뚫리기 전에 그 꼬불꼬불 그 옛길들이 어느 지역에 가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추억을 떠올려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자, 이번엔 삼행시 작품들입니다. 카카오톡 박종영님께서 주셨는데 제가 오늘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지연 씨가 한번 소개해 제가 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태양이 밝게 비추는 예, 평온한 동해 바다도 가고 양떼 목장도 가고 싶다. 역시 여행이 참 고플 때죠. 많은 분들께서 여행 정말 가고 싶어 하는데 동해 바다도 가고 싶고 양떼 목장도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곧 정말 편안하게 다닐 날이 오겠죠? 맞습니다. 저렇게 짧은데 우리 강원도 지역의 유명 명소들이 그러네요. 딱 등장합니다. 네, 동해 바다, 양떼 목장. 네. 예, 좋습니다. 다음 삼행시도 만나볼게요. 제가 운 띄워드릴 테니까 용석 씨가 읽어주세요. 좋아요.
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셨던 우리 어머니. 양껏 음식 한 번 못 드시고 떠나신 엄마가 가정의 달인 마지막 날에 더 생각납니다 하셨어요. 네,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이라서 가정의 달 마지막 날 더 생각이 나셨나 봐요. 이렇게 세트 편명량으로 삼행시 지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삼행시도 만나볼게요.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죠? 이 아이디가 이렇게 봐야 되나 봐요. 웃음님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네. 태어난 지 딱 한 달 된 우리 아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을 감정을 느끼게 해줘서 고마워. 양쪽으로도 질적으로도 사랑을 듬뿍 줄게. 사랑해 아가라고 우리 아가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담아서 웃음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보기만 해도 사랑이 느껴져요. 네네. 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웃는 겁니다. 예. 웃는가요? 너무 감동이어서. 복 받쳐서 우시는 줄 알고. 감동적인 사연이 굉장히 많이 오네요. 가정의 달 마지막 날이라고 이런 사연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계속해서 삼행시 만나볼게요. 네. 자, 우리 지연 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태. 티 아띠랑스님이 보내주셨네요. 예. 자, 태. 태평양에서 갓 잡아온 평범하지 않은 맛. 양미리 드시러 강릉으로 오세요. 양미리요. 양미리 맛있어요. 강릉분이 또 보내주셨나 봐요. 네네. 구워가지고 양념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참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친도는 네, 삼행시 작품이었어요. 침이 자꾸 넘어가서 좀 힘드네요. 자, 다음 삼행시 있나요? 만나볼게요. 공주 마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공주 맘이요. 공주 맘입니다. 공주 마마라고 하셔서 죄송합니다. 예. 같은 의미네요. 예. 그렇네요. 자, 태백에 있는 최애 스팟 계곡으로 당장 떠나고 싶습니다. 자, 평일은 일하느라 힘들고 주말도 육아 때문에 못 쉬고 양떼 목장 들렀다 밤하늘의 별도 보고 그렇게 힐링하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오, 좋네요. 역시 양떼 목장은 강원도 하면은 빠지질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강원도에 관광지가 참 많잖아요. 그럼요. 예. 양떼 목장의 이야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저희 삼행시 만나봤습니다. 자, 삼행시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름부터 시적이다. 운전 누가 띄워주시죠? 태어날 때부터 우량하라 엄마가 힘드셨고 평범하지 않은 학창 시절을 보내느라 더 고생시켰네요. 양복 입고 이제 납골당 가봐야 무슨 소용 있나요? 그립습니다. 역시나 우리 어머님을 그리워하는 삼행시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삼행시들 그리고 시청 소감들 모두 만나봤습니다. 일단은 먼저 삼행시 당첨자를 뽑아봐야겠죠? 누가 당첨되셨을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행운의 주인공일까요? 이분 웃음님. 웃음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웃고 있습니다. 예, 웃음님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가습기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우리 윤지연 리포터가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저 오늘 소감을 태평양 삼행시로 저도 대신해도 될까요? 너무 좋죠. 진짜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얼마나 성장하셨는지 살펴볼게요. 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좋아요.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뭐였죠? 까먹었잖아요. 평면 속 TV에 있는 저지만 여러분 앞에 늘 생동감 있게 살아 있습니다. 좋아요. 양질의 방송 강원 365 늘 함께 해주세요. 어머. 어떻게 당첨자를 지금 같이 해가지고 뽑았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네, 아쉽지만 오늘은 괜찮았나요? 되지 않았고요. 저는 늘 그렇네요. 저희 마음속에는 1등으로 한번 어떠세요? 좋습니다. 예. 마지막에서 아니야.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 텔레비전 할 때 율동까지 잘 즐겼고요. 네. 괜찮네요. 브라운관이 아닌 게 어딥니까? 평면 TV. 그런 말씀까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다의 날을 맞아서 태평양으로 삼행시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태평양에 어마어마한 쓰레기 섬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크냐면요. 우리 한반도 면적보다 큰 16배에 해당되는 쓰레기 섬이 바다 위를 막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그 해안 연안 지역에서 수거된 쓰레기 양이 자그마치 14만여 톤이래요. 14만여 톤. 네, 그야말로 바다가 정말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는 건데요. 이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되면요,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가 돼서 네. 먹이 사슬을 통해 우리가 먹게 되는 거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이 해양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양경찰청이 바다를 구해줘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죠. 네, 여러 가지 실천 사항들 여러분들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